이제 주나라 평왕이 이제 동천을 한 얘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, 좀 내가 이 복잡하고 길지만은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, 일단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해 봅시다. 그 평왕이라는 왕은 지난번에 그 아버지가 그 포사에 빠져서 그 포사의 아들을 태자로 임명을 하니까, 그 평왕은 그, 그 자기 외할아버지한테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그, 그 도망을 가서 외할아버지한테로 그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외할아버지 세력하고 서쪽의 유웅이 연합을 해서 주나라 유왕을 이제 물리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주나라 평왕은 이때 이제 그 동천을 동쪽 낙양으로 동천을 하게 되는데, 그때 그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망명 정부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이주 자체를 동천이라고 부르고,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전래문헌의 기록은요, 그 주나라 왕실이 멸망을 해서 낙양으로 옮겨가는 동천에 대한 기록을 아주 소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거의 기록이 없어요.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. 평왕이 그 서용한테 공격을 받고 격퇴되니까, 죽임을 당하니까, 유왕이 마지막 왕인 유왕이 죽음을 당하니까 그의 아들인 평왕은 진나라, 거기 나오는 진나라하고 정나라의 도움을 받아서, 진나라 정나라 또 다른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낙양으로 이주했다, 동천을 했다, 그렇게만 나와요. 너무 그 과정이 소략해요. 근데 사실 이 그 동천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거대한, 어떻게 보면은 인구 이동이거든요. 거대한 인구 이동, 서쪽에 있었던 그 서쪽 중심지 주나라에 있었던, 아마 뭐 인구만으로도 100만 뭐 훨씬 넘었을, 뭐 100만 정도는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,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많이 했을 거고 이동도 많이 했을 거고, 사실상 어마어마한 중국 고대사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그냥 1년 사이에 일어난 걸로 굉장히 단순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제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, 내재된 모순이 굉장히 많았어요.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. 어떻게 그 왕이 1년 만에 그렇게 가가지고 뚝딱 새로운 왕조 비슷하게 거기 정착을 했을까?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, 최근에 이제 거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청화관 개년과 휴해왕 이렇게 돼 있죠. 최근에 그 이제 청와대학, 이 청화관은 청와대학에서 소장 중인 축관이라는 얘기예요. 그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그 초나라 때 죽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새롭게 발굴이 돼서 그것들이 이제 뭐 도굴되기도 하고, 그래서 외국으로 이제 막 나가요. 그런 것들이 도굴이 되면 보통 홍콩에 있는 골동품상으로 갑니다. 지난번에 진우소 편종 같이. 그러면 요즘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, 중국 화교들 중에 아주 부자들이 있죠. 거부들이. 그 거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중국으로 다시 기증을 합니다. 근데 중국이 상당히 재밌는 나라인데요. 그러니까 뭐 수백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걸 사가지고, 지금 이 청화관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, 그 초나라 지역에서 어떤 묘가 도굴이 돼가지고 그 묘에서 많은 족간들이 이제 도굴이 돼서 그게 홍콩으로 흘러 들어갔어요. 근데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청와대학 출신, 그 화교인 청와대학 출신 어떤 거부가 그걸 사가지고 청와대학에 기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학에서는 그 기증받은 걸 가지고 그 자료를 새롭게 정리해 가지고 책을 계속 내고 있죠. 큰 책을. 지금 9권까지 나왔습니다. 9권까지 나왔는데, 이 개년이라는 책은 그 제2권에 들어간 문헌이에요. 역사 문헌이에요.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서주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역사를, 그 초나라에서 나온 문헌이에요. 간략하게 쓴 문헌인데, 대체적으로 내용이 다 그 춘추좌전 같은 책,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하고 많이 부합해요.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. 그렇지만은 정말 다른 게, 이 동천에 관한 내용은 너무나 다른 내용을 전해줘요.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 정도로.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. 그 내가 한번 천천히 이걸 읽어볼게요. 여러분들 한번 같이 주목해서 보세요. 설명을 하면서 읽어볼게요. 이 내용이 재밌으니까 한번 봅시다. 주나라 유왕은
서신에서 아내를 맞아 신에서 그 아내를 맞아서 평왕을 낳았다. 이건 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. 그리고 왕은 포인의 여성도 아내로 맞이하니 그가 포사로 백반을 낳았다.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두 명인데 하나는 평왕을 낳고 하나는 백반을 낳았어요. 포사가 왕의 총애를 받아 왕과 백반이 평왕을 몰아내자 왕하고 백반이 평왕을 몰아냈어요. 포사가 총애를 받으니까. 그러니까 평왕은 서신으로 갔다. 자기 외할아버지한테로 간 거죠. 유왕이 군사를 일으켜 서신에서 평왕을 포위했으나 신인, 그 서신, 신나라 사람들은 그를 유왕한테 넘겨주지 않았다. 그리고 증인들이 그 신나라 옆에 있던 또 증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. 증인들이 이에 서흉을 끌어들여서 유왕을 공격하니 유왕과 백반이 이내 죽임을 당하고 주는 이에 멸망했다. 지금까지 읽은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부합합니다. 여러분들 내가 얘기한 거랑 거의 맞죠? 이거는 다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. 그때 이제 방궁과 재정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귀족들하고 그 지역 세력들이라는 얘기예요. 이 말은 방군하고 재정이 이에 유왕의 아우 여신이라는 인물, 유왕의 아우가 있었어요. 여신이라는 인물을 괴계에서 옹립하니 그가 휴해왕이다. 전혀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. 우리는 그동안 평안까지만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 휴왕이라는 사람은 문헌에 가끔 단편적으로 등장을 했어요. 누군지 좀 그 정체가 모호하게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휴왕, 여기서는 휴해왕이라고 썼는데 휴왕이 유왕의 아우 여신이라는 게 이제 확실히 나왔고 유왕이 죽자마자 어떤 일군의 그 제후들이 유왕의 아우인 여신을 모셔다가 객이라는 나라에서 옹립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이 먼저 왕이 된 거예요. 평왕보다 먼저 이제 왕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이 사람이. 유왕이 없어지고 주나라 명맥이 그 동생으로 이어진 거죠. 이 기록에 따르자면은. 그리고 휴해왕 등극 21년에 휴해왕이 등극한 지 21년에 진나라 제후 문후 구가 이에 객에서 해왕을 살해했다. 휴해왕을 죽였다는 얘기예요. 지금 진문후가 진나라 제후 문후가 객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휴해왕을 살해했다. 근데 이것도 역시 진문후가 휴해왕을 살해한 거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록이 있었어요. 휴해왕이라는 사람이 진문후한테 죽임을 당했다. 그거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그 맥락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미 왕이 된 지 21년이나 됐고 휴해왕이 진문후가 그 사람을 이제 그 왕을 죽였다.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니까 또 주의 왕이 없어진 지 9년. 휴해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한 30년간 왕이 없었다는 얘기. 그러니까 휴해 그 진이 그 주가 멸망하고 난 뒤 30년이 됐다는 거잖아요. 등극 21년 플러스 9년이니까 30년째 그 정도 될 때 반군과 제후들이 이때 비로소 주에 조군하지 않자. 여러 지역 세력들이 주나라에 조군을 안 해요. 왕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문후가 역시 또 그때 평왕을 소학에서 맞이해서 평왕은 그때 소학이라는 데 가서 머물렀어요. 소학에서 맞이하여 경사에서 옹립했다.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데서 이제 데리고 와서 평왕을 그 경사에서 옹립했다고 나오죠.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경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섬서성의 원래 종주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유력해요. 그러니까 종주 지역을 회복해서 진나라 문후가 그 평왕을 여기서 이제 옹립을 했다. 그리고 나서 평왕을 옹립하고 나서 3년 이후에 동쪽으로 이주해서 성주, 낙양에 정착했다.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, 지금. 단순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유왕이 죽고 나서 평왕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힘이 없었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유왕이 죽고 나니까 실제로 힘이 있었던 사람은 유왕의 아우인 여신이라는 사람, 휴해왕이 됐던 사람, 휴해왕이 이제 등극이 휴해왕으로 불렀던 그 사람, 그 사람이 먼저 왕이 됐고, 그리고 이 사람이 왕 노릇을 21년간 한 중에 진나라 제후가 이 휴해왕을 죽이고, 그로부터도 또 9년이 지난 후에
그때 이제 저기 어디 뭐 소학이라는 지역에 가서 지금 응거하고 있던 피해 있던 그 평왕을 그때 이제 서울로 데리고 와서 수도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이제 그 사람을 옹립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 옹립하고 난 뒤 3년 이후에 동천을 했다. 그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동천연대를 기원전 770년으로 알고 있잖아요. 서주가 771년에 멸망하고 700, 그 다음에 동천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기록이 만약 맞다면은 서주는 한 740년 정도에 동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 낙양으로 옮겨간 게. 근데 지금 이제 이 해석, 이 문헌 자체도 문제가 꽤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있었던 너무 간략한 동천 기록이 너무 간략한 그 공백을 많이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도 지금 많은 새로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나는 이 기록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고 이 여기 지금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. 이렇게 봅니다. 나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종주고 여기가 낙양이에요. 그리고 객이 여기에요. 객. 객이 한 이 정도 있어요. 지금 이 지도상에는 빠져 있지만 여기 지금 황하가 이렇게 돼 있죠. 객은 여기입니다. 그 휴혜왕이 등극했다는 객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 평왕은 지금 이 서쪽으로 원래 도망을 갔잖아요. 이쪽 서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때 이제 평왕 그 주나라가 멸망하는 와중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외할아버지 나라가 이 신이라는 나라가 여기도 하나 있었고 이쪽에도 하나 있었어요. 보통 이제 그게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. 많이 서쪽에 자기들 근거지를 가진 나라들이 동쪽에도 근거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게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신이라는 나라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원래 또 악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에요. 그 악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 여기가 지금 남양이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내 가설은 뭐냐면은 평왕이 주나라가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여기 지금 괴에 이미 이제 여기 지금 낙양으로 가려면 이 괴를 지나야 되거든요. 산문엽을 지나야 돼. 즉 쌈먼시아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갈 수는 도저히 없었을 거예요. 휴왕이 여기 자리하고 있었다면. 그래서 이제 내 가설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여기가 악이니까 이쪽으로 도망을 먼저 가서 여기서 한 30년 정도 은거했을 거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진나라는 여기 있었는데 진나라 문후가 여기 지금 있었던 휴혜왕을 죽이고 그로부터 한 9년 이후에 이 지금 여기 있던 그 평왕을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옹립해서 3년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갔다. 그게 이제 그동안에 그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해소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논문은 내가 지금 영어로 2017년에 영어로 써서 아마 내가 그동안 학계에서 좀 기여를 했다면 이걸로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세계 학계에.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연구입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.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중국 학자들은 여기를 악으로 봤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악을 그 산서성 그 진나라 인근에 악이 있었을 걸로 봤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 논문에서 그 견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그 논리적으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이 개년이라는 책으로 인해서 그 또 내가 쓴 논문 또 다른 학자들이 쓴 논문 이런 걸로 인해서 주나라 동천 시기의 역사가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설서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. 한 10년, 20년, 뭐 30년 걸릴 수 있는데 2, 30년 이후에 이제 개설서를 쓰는 사람도 그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는.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내 논문도 이제 한 줄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될 수도 있겠죠. 그게 이제 그 연구자들이 하는 그런 공헌인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작은 걸 하나 이렇게 밝혀내는 거, 우리 인문학자들이 하는 거는